자, 문제 13번 한번 보세요. 문제 1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은 점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2번. 을이 갑을 기망은 침탈이 아니죠. 에? 기망은 침탈이 아니니까 가로부터 기망해서 점유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침탈이 아닙니다. 2번이 답이고,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습니다. 갑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맞죠? 출소기간.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했으면 이건 침탈이 아니죠? 네?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 후 을이 선의의 병에게 임대했어. 그러면 병은 특별승계인이죠. 갑은 선의 특별승계이니까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14번입니다. 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나 악의 점유자는 수차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실수로 인해서 훼손 수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조문이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한 데에는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3번.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한 때, 반환의 동그라미죠? 반환한 때 회복자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이죠.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점유자가 점유 후 침탈당한 때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5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인데 출소기간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을이 선의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겠죠? 을이 선의 병에게 건물을 매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안 됩니다. 갑이 정소유 X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은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도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07조 2항 근거로. 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서 점유를 을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됐죠? 점유권 잘 나오니까 뭐 어떤 때는 한 문제 나오고 어떤 때는 두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소유권은 첫째가 소유권의 의의가 나오죠. 소유권 의의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건이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여기에서 이제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상린관계. 서로 이웃하는 관계. 이 상린관계는 여기 조심할 게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이 되니까 요거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소유권에서 규정해 놓고 우리가 지상권에서 갖다 써요. 전세권에도 갖다 써요. 그래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에도 갖다 씁니다. 준용한다는 거죠. 임차권에서 통설은 임차권자도 임차인도 갖다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린관계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게 뿌리가 나왔어. 나무 뿌리가 나왔다. 뿌리. 그러면 이거는 이무제거할 수 있죠? 예? 이무제거할 수 있죠? 옆집. 근데 나무 가지가 내 옆 땅에서 내 집으로 넘어왔다. 그럼 일단은 제거 청구해야 되죠? 예? 제거 청구를 하고 나서 후에 제거할 수 있죠? 제거 청구 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경계표, 담, 국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사실은 공유로 추정되죠. 공유로. 근데 공유로 추정되지만 공유물 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작년 기출이죠.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경계표, 담, 국어 등을 설치할 때는 자, 공동비용이죠. 공동비용으로 하는데 만약에 측량비용이다. 측량비용은 공동비용 하면 틀리고 토지 뭐요? 면적 비례 부담하죠. 토지 면적 비례 부담 합니다. 요거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계로부터 반미터 거리를 두라는 상린관 규정인데 이게 반미터 거리 규정에 위반됐어요. 위반됐다. 그러면 원칙은 이게 철거 변경 청구할 수 있죠.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사가 완공돼 버렸어. 그때는 철거나 변경은 청구할 수 없고 뭐만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죠.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주의 상린관계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러면 요렇게 요 땅이 있다. 이렇게 이게 강이 있다. 또는 도로도 있다. 이렇게 강 또는 도로다. 이게 도로라고 하고 이게 강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 전체 땅이다. 그런데 요게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을이 분할을 이렇게 이 땅을 분할했다. 그럴 때 요 을이 맹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을 사용하자라고 할 때는 갑은 무상이죠. 그죠? 무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을이 이 땅을 팔았거나 갑이 요 땅을 B한테 팔았을 때 무상인 경우는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죠. 그런데 요 땅을 산 사람과 갑 또는 을과 B 사이에서는 원칙으로 돌아서 무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상으로 정하죠. 유상으로. 자, 무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는 만약 이제 기존 통로로는 충분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통행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장차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통행권이 있다가 주위에 공로가 생겼다. 그러면 소멸한다 한다. 기타 등 여러 가지 판례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 문제 보면서 보고
상린관계는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소유권의 취득. 자, 소유권의 취득에서는 첫째 이게 법률행위로 취득하느냐,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등기할 필요 없죠. 이 법률 규정의 취득에 우리가 선의 취득을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취득시효를 한다. 취득시효를 한다. 유실물을 습득한다. 뭐 매장물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첨부를 한다. 이 첨부가 부합한다. 호납을 한다. 가공을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민촉에서 배운 다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원시취득. 근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취득시효, 그리고 그다음에 부합 정도, 이렇게 요것만 살펴볼게요. 취득시효, 부합. 그러면 이제 여기 취득시효입니다. 여기 취득시효. 취득시효인데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죠. 네? 그거 하나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첫째가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첫째 요건 자체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자주점유가 있어야 되죠.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가 있을 것. 두 번째가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되죠. 세 번째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아까 배웠 점유권에서 평온 공연 자주까지는 추정되죠. 그리고 자주냐 타주냐 다 봤죠. 그래 자주는 아까 창모타상, 그죠? 악분해 죽겠다, 경자 불러와라, 수 이런 거 했었죠, 다. 네? 그다음에 190 자주 평온 공연 자주는 추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20년간 점유 계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20년간 점유 계속해서 만약에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하자도 승계한다 그랬죠. 그때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방치하니까 을이란 사람이 20년간 점유했어. 그러면 을이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인데 요 놈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그러나 점유를 승계해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점유했다. 승계해 주는 순간 10년의 시효가 진행하죠. 10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럴 때 이 병이란 사람은 5년밖에 안 되니까 앞사람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죠. 아울러 주장할 때 199조에서 하자만 승계하지 효과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효과는 승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란 사람은 직접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을의 청구권을 뭐에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굉장히 많은 판례가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진정한 소유자죠.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성 전에 팔아먹었어요. 완성 전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 토지를 을이 18년간 점유했는데 완성 전에 소유자 변동이 있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됐어요. 그럴 때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소면 병이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위조했다.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네? 이게 위조했거나 통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을은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 후 팔아먹었어요. 완성 후.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리고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인데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취득쇼 완성 당시 등기부 소유자에는 갑이니까 병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이 알았더라도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유로 이게 무효 취소 해제돼서 소유권이 돌아왔다. 그럴 때는 돌아온 사건이었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20년이 완성했는데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소장이 송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명의를 변경해 버립니다. 그럴 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때 을은 갑한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무슨 행위?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권 채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요 갑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요거는 103조 위반이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또 이제 판례가 대상, 즉 꿩닭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꿩닭 사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점유했어. 소유사로. 그리고 등기 청구를 행사했어요. 근데 이 갑자기 국가에 땅이 수용돼 버려요. 수용되면 국가에 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면 꿩은 뭡니까? 꿩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꿩인데 이게 날아갔으니까 닭이라도 먹게. 닭은 뭐죠? 보상금이죠. 그래서 을이 보상금이라도 청구하려면 이 수용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돼요. 보상 청구권 권리를 행사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뭐 텃밭 사건 이런 것들 하나. 텃밭 사건. 이 텃밭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은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 텃밭으로 20년간을 점유했어요. 소유사로. 근데 완성 후인데 넘겼어요. 소유. 완성 후 넘겼어요. 20년 완성 후 넘겼어. 그리고 이 사람도 방치하니까 또 20년이 또 텃밭을 또 갖고 왔어요. 도합 40년 흘렀죠. 그러면 이 사람은 2차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죠. 네? 2차 취득쇼 주장할 수 있죠. 근데 2차 취득쇼 안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소유자 변동. 20년 안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판례가 2009년 전원 합의 판례가 정한테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이게 점유 취득쇼의 핵심이고, 두 번째가 등기부 취득쇼입니다. 등기부 취득쇼. 이 등기부 취득쇼는 요건이 첫째가 평온하고 공연하 선이면서 무과실의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년간 점유도 하고 및 등기도 돼 있어야 돼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 위조해가지고 소유권 가져갖고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그 등기부 보니까 이렇게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건데 위조의 소유권 이전에서 을로 가 빨리 이거 말소해야 되는데 그 하지 방치하니까 을이 내 거라고 소유권을 넘겨버렸어. 병한테. 근데 병의 입장에서 보니까 평온공연 선이 무과실 자주점유고 병이 10년간 점유 및 등기했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쇼예요. 자, 등기부 취득쇼도 아까 평온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갑하고 병하고 싸우겠죠. 그때
병이 평온, 공연,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죠. 갑이 폭력, 은비,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추정이 안 되니까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예? 입증해야 돼요. 자주타주는 받잖아요. 그죠? 자타. 그 다음에 10년간 점유무 등기인데 여기서 추가되는 요건이 서자. 추가되는 요건이 점유취득시에서 추가되는 선의무과실이죠. 점유취득시에서는 선의무과실 추가가 없어요. 이 선의무과실이 요게 점유에 관한 거냐 등기에 관한 거냐. 근데 점유에 관한 거다. 등기에 관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선의무과실이 점유에 관한 거라면 10년 내내 선의무과실에 두냐 10년 내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고 점유를 개시 시에만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되고 개시 후에는 악의 과실에 상관없다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10년이 우리가 199조에서 앞사람 5년, 뒷사람 5년 이렇게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등기도 앞사람 5년, 뒷사람 5년 병합 주장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무효인 등기주죠. 그래서 그러나 일부동산 1등기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의 후등기는 일부동산 1등기 원칙에 위배되죠. 그 후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됐죠? 그리고 이게 불법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잠시 풀고 또 봅시다. 16번입니다. 상린관계 틀린 걸 고르시오. 인접지 수목부리가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물을 제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을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해 소유자가.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로 된다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청구 못하죠. 담을 어떻게 분할합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했습니다. 건물이 완성 후에는 철거 변경을 청구할 수 없고 뭔만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7번 상린관계에 틀린 걸 고르시오. 서로 인접한 토지 통상에 경계표 설치했습니다.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쌍방이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한다. 아까 측량 비용만 토지 면적 비례 부담이죠. 나머지는 쌍반 정을반 부담합니다. 틀렸죠. 갑과 을이 1번이 답입니다.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을 토지에 분할됨으로써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한 경우 보상 의무가 없죠. 아까 분할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주고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죠.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번 상린관계에 틀린 걸 고르시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 공유로 추정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겠죠.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되겠죠.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로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거리를 둬야 됩니다.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겠죠. 의무가 있습니다. 5번이 틀렸죠. 상린관계 지역권. 상린관계 지역권은 이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고 별개의 물권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 지역권은 별개의 물권이다. 지역권은 별개의 물권이다.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지역권은. 근데 상린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주의토지 통행 같은 거 하나씩 보시면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서 형성되는 데 반해서 지역권은 설정 계약에서 발생하죠. 맞습니다. 상린관계는 등기 없이도 성립하죠. 그러나 지역권은 등기까지 유하죠. 물권이니까. 맞습니다. 상린관계나 지역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양자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죠. 지역권은 시효가 20년 걸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시효가 20년 걸립니다. 틀렸죠? 상린관계는 시효가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상린관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료 이용을 대상으로 한 데 반해서 지역권은 토지 이용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토토라 그랬어요. 토토. 상린관계의 한 모습인 주의토지 통행권 목적은 지역권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20번 주의토지 통행권 틀린 걸 고르시오.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적법해서 충분한 기능을 가지 못하면 인정됩니다. 그러나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건립된 아파트 신축을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죠. 틀렸죠? 통행권 인정되는 경우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고요.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철거금을 부담하고 통행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통행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21번이죠. 통행권은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통행에 방해되더라도 철거를 구할 수가 있어야죠. 틀렸죠? 없다가 있다로 가야 됩니다. 토지 분할로 인하여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팔아버렸어. 그러면 양수인에게는 무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유상으로 갑니다. 2번이 답이죠.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것이 더 편리하다. 그러면 인정 안 됩니다. 틀렸죠.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 인정됩니다. 틀렸죠. 그리고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도로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은 소멸되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면 틀립니다. 22번입니다. 통행권에 관해서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토지의 1번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해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 통행권은 공유 토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피통행지의 이게 분할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지. 만약에 요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요 산 사람은 갑과는 무상이 아니죠. 그리고 요 이 피통행지를 산 사람, 요 비하고 을도 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갑과 을만 무상이라는 거예요. 적용 안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공로에 나가기 위해서 통행합니다.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조문입니다.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더 편리하다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도 갖다 씁니다. 동행권이 발생한 후 당해 토지에 정하는 공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소멸하죠. 23번입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 자, 보시면 이게 점유 취득 시효든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가 있어야 되고 등기부 취득 시효도 점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점유가 없는 저당권이나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원래 지역권도 점유가 없지만 294조라는 조문에서 계속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계속 표현됐다면 가능합니다. 지상권, 국유재산준 일반재산, 성명 불상자의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24번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해서 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BX 토지죠? BX 토지를 A가 매수해서 지금 92년 2월 2일부터 14년까지, 2014년까지죠? 이게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20년, 자, 요거 점유 취득시효니까 20년이니까 2000 여기 20년 되니까 12년이죠? 완성 시기가 2012년 2월 2일이 완성되죠? 네? 자기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가능하니까. 그러면 자, 옳은 걸 고르시오. A,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 아까 보세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시효가 소멸한다 하면 틀립니다.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타주 점유다. 지금 매수했으니까 자주죠? 에? 매수했으니까 자주죠? 자주입니다. 자주 추정됩니다. 틀렸죠? C가 10년 9월 9일이면 완성 전이죠? 에? 12년이 완성됐으니까 10년이면 완성 전이죠? 완성 전이라면 요거 완성 전에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해서 C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A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됐더라도 가능합니다. 완성 전에 팔아먹었어요. A가 2013년이니까 12년이 지났죠? 완성 후에 팔아먹는 거야. 완성 후입니다. D가 X 토지를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저 13년 2월 2일 A가 그 D에게 저 토지를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토지를 매수해. 자, A가 이렇게 D한테 넘긴 거죠? 넘겼어. 그리고 점유를 이전했어. 근데 13년이니까 그러면 불과 이 사람은 현재 14년이니까 현재 뭐요? 13년 3월 A가 넘겼죠? D에게 점유를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어. 그러면 D는 완성 효과를 B에게 직접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대위에서 가라 그랬죠.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직접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위에서. 그러니까 4번이 맞죠. 2가 14년 4월 4일 X토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했습니다. 그럼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A는 가등기 상태로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가등기를 그대로 안고 시효 취득합니다.
2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틀린 걸 고르시오. 시효 취득자는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죠. 맞습니다. 시효 취득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이미 발생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맞습니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아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통정이나 위조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합의로 취하해버렸어. 그러면 포기한 거로 보죠. 시효이익 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부동산 점유취득 시 옳은 걸 고르시오.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없죠. 자주가 추정되잖아요. 틀렸습니다. 시효 진행 중에 부동산이 전전양도돼서 시효가 완성됐어. 그럼 완성 전에 팔아먹었죠.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2번이 답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어. 그러면 철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점유자는 이게 완성했어요. 요산에 완성했어. 이식 완성했어. 근데 등기 청구하러 봤더니 여기에 완성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딱 지었어. 그러면 철거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효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은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있습니다. 완성 후에 보세요. 완성 후에 요게 말이죠. 이게 병이란 사람이 갑한테 명의신탁한 거야. 그리고 이게 수탁자인데 요게 방치한에서 20년 완성했어. 완성했는데 요게 소유권이 이렇게 다시 돌아갔어. 그럼 완성 후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까 요 신탁자는 내 땅이라고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완성 후 넘어갔으니까 등기 취득시효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점유취득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주장할 수,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그 다음에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 격려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 계약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고 시효 취득자에 귀속하죠. 왜? 시효 취득 이것들은 다 원시 취득이잖아. 소구표가 있어요. 27번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틀린 걸 고르시오. 취득시효로 한 소유권 취득 요건은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시효 취득자가 제3자의 목적물을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 아니고 이게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10년간 소멸하지 않아요. 예? 틀렸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주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완성 후 팔아먹었죠. 명의수탁자는 타주니까 점유취득시효 할 수 없죠. 28번입니다. 다음 중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 합산 추정 가능하죠? 앞사람 5년, 뒷사람 5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하려면 완성 당시 소유자죠?
맞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완성 전에 팔아먹더라도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과 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죠. 취득 시효에 있어서 점유자 스스로 자주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5번이 틀렸죠. 29번 등기부 취득 시효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할 등기를 필요 없죠. 맞습니다. 등기 기간은 전 소유자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되죠. 공유자 1인이 공유 부동산 중 특정 부분만 점유해서 왔다면 이 특정 부분에 대한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점유하고 공유 부분 중 특정 부분만 점유하고 있다면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그럼 이게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1. 그러면 요 부분. 그러면 만약에 공유자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요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데 요 특정 부분, 요 부분만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요거는 이 점유면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런데 어떻든 갑은 2분을 등기가 돼 있죠. 2분에 어떻든 등기가 돼 있죠. 그죠?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죠. 특정 부분 점유하고 있죠.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 취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된 때에는 뒤에 된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야죠. 틀렸습니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고 맞죠? 무과실 증명 책임은 스스로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봅시다.